안 돼. 제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다 망가졌다고. 혜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0년 친구를 배신하고 미안하다고? 죽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 죽기 전에 말해.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내 남편과 3개월 전부터. 아니야. 사실은 2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라고? 그럼 우리 결혼식 때도? 내가 행복해 할 때도? 그건 아니야. 그때는 정말.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20년이 다 거짓말이었어. 혜수가 제발 들어봐. 듣기 싫어. 더 이상 듣기 싫다고.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3개월 전. 그 운명적인 하루로 돌아가 보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침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이제는 습관이 됐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라도 더 벌어야 산다. 거울을 본다. 52세의 내 얼굴이 보인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에 기미가 생기고 예전엔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냉장고를 연다.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다. 라면을 끓인다. 아침, 점심, 저녁이 모두 라면인 날이 많다. 가끔은 라면도 아껴서 하루에 한 번만 먹을 때도 있다. 식탁 위에 놓인 독촉장들을 본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힌 것들이 대부분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여보, 커피, 남편의 목소리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한 짜증 섞인 목소리. 이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우울해진다. 언제부터 남편의 목소리가 이렇게 싫어졌을까? 커피를 탄다. 믹스커피지만 남편은 항상 진짜 원두커피를 달라고 한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 화를 낸다. 그럼 당신이 벌어오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는다.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신혼 때는 그래도. 아니야. 그때도 별로였어. 그냥 젊어서 참았던 거야.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거야. 이제는 참을 힘도 없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절망감.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52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전부인가? 요즘 일자리는 어떻게 돼가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열심히 찾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이 꼴이야? 내가 사업만 안 망했어도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야. 또 시작이다. 남편의 하루 일과 중 하나. 자신의 사업 실패를 내 탓으로 돌리기. 처음엔 억울해서 울기도 했다. 지금은 그냥 무감각하다. 남편의 분노는 다 내 탓이 된다. 사업 실패도 내 탓. 빚더미도 내 탓. 이 가난한 현실도 모두 내 탓. 나도 지쳤다. 정말 지쳤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며 나한테 화풀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힌다. 이 남자와 20년 넘게 살았다니 내 인생을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돈을 못 벌어와서 이 꼴이잖아. 다른 집 여자들은 다 뭔가 해오던데.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요?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남편이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온다. 무서워. 이 남자가 무서워졌어. 언제부터인가 폭력적으로 변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화풀이 대상일 뿐이야. 때로는 정말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워 떨곤 한다. 실제로 몇 번은 맞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죽고 싶었다. 이런 삶이 사는 게 맞나 싶어서. 신문을 본다. 구인 광고란을 매일 본다. 하지만 50대 여성을 뽑는 곳은 많지 않다. 있어도 조건이 까다롭거나 급여가 너무 적다. 가사도우미 구인, 대치동
고급 주택가. 월 400만 원. 월 400만 원. 우리에겐 큰 돈이다. 망설여진다. 남의 집 청소를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면접날. 대치동 고급 주택가에 온다. 여기는 다른 세상이다. 집들이 모두 크고 화려하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가사 도우미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 네. 집에서 살림만 해봤지만, 일단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만두세요. 우리는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까다롭다는 말에 위축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존심. 그딴 건 벌써 팔아치웠다. 이제 남은 건 살아남는 것뿐.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돈만 벌 수 있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50이 넘어서 남의 집 청소를 하게 될 줄이야.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계획이란 것도 소용없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가구들, 큰 TV. 모든 게 우리 집과는 차원이 다르다. 부러우면서도 초라해진다. 같은 여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저 여자는 뭘 해서 저런 집에 살까? 나는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운명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똑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 그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났을까? 아니면 좋은 남자를 만났을까? 청소를 시작한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화장실을 청소한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부끄럽지 않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오히려 집에서 술만 마시는 남편보다 낫다. 적어도 나는 노력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첫날이 끝났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볍다. 오랜만에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이 돈으로 쌀이라도 살 수 있겠다. 집에 돌아간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다. 일을 다녀왔다고 해도 관심 없는 표정이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다. 그래도 괜찮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살 거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거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3일 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20년 만에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이야. 3일째 되는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린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나 왔어. 이 목소리. 설마, 아니야. 착각이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너무 익숙한 목소리야.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몸을 숨긴다. 혹시나 해서.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인하고 싶다. 정말 그 사람일까? 천천히 고개를 내민다. 그리고 얼어붙는다. 세상에, 정말이야. 재훈 오빠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재훈, 오빠. 경미야? 이게 무슨.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잘생겨졌어. 성공한 남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옷차림도 비싸 보이고 자신감도 넘쳐 보인다. 그리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재회하게 될 줄이야.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하필이면 가사 도우미 옷을 입고 있을 때. 혜숙이 부인이야? 네, 모르셨어요? 아니, 성이 달라서. 혜숙이가 결혼해서 성이 바뀐 걸 재훈 오빠가 몰랐구나. 그럼 나를 여기서 만날 줄도 몰랐겠지. 이 상황이 얼마나 어색할까. 그때 혜숙이가 나타난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다. 어머, 우리 경미 왔구나. 여보,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야. 김경미.
아, 그래. 경미야. 우리 여보 박재훈이야. 대성그룹 상무님이시지. 대성그룹 상무라니. 정말 성공했구나. 20년 만에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이야. 내 절친의 남편이라니.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해숙이는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성공한 남편, 화려한 집, 여유로운 삶. 그리고 나는 그녀의 집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경미는 우리 제일 친한 친구였어. 고등학교 때 항상 붙어 다녔지. 그때 경미가 얼마나 예뻤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네. 재훈 오빠의 말에 가슴이 뛴다. 아름답다고?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20년 전 그때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 우리 경미 힘들 텐데 잘 해줘요, 여보. 물론이지. 우리 혜숙이 친구인데 혜숙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렇게 순수하게 웃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혜숙이네 집에 출근한다. 재훈 오빠를 볼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경미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재훈 오빠가 서재에서 나를 부른다. 혜숙이는 친정에 갔다. 둘만 남게 됐다. 네. 너 정말 힘들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우리의 가난한 현실을, 남편의 무능함을, 내 절망적인 상황을? 하지만 부끄럽다. 그냥 살기 위해서요. 남편은 뭘 하고 있어? 남편 얘기는 하기도 싫다. 사업 실패 후 집에서 술만 마시며 나에게 화풀이하는 남자.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남자. 사업 실패하고 지금 구직 중이에요. 경미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됐어요. 혜숙이한테 미안해서라도. 혜숙이는 상관없어. 이건 예전 친구를 돕는 거야.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재훈 오빠가 한 걸음씩 다가온다. 나는 뒤로 물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겠다. 경미야. 너 예전 그대로야. 착하고 아름다워. 재훈 오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재훈 오빠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린다. 몸이 떤다. 이 온기, 남자의 따뜻한 손길을 언제 느껴봤지? 경미야, 너 좋아해. 세상이 멈춘 것 같다. 뭐라고? 좋아한다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예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마음인데. 재훈 오빠가 내 손을 잡는다. 이번에는 나는 뿌리치지 않는다. 못하겠다. 경미야, 우리 정직하자.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정직하자고. 그래, 정직해지자. 나는 재훈 오빠를 좋아한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3주 후 호텔 카페에서 만난다. 이제는 집에서 만나기 위험하다. 경미야, 계속 이럴 순 없어. 무슨 뜻이에요? 너 남편이랑 이혼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하다. 갑자기 왜? 나도 혜숙이랑 정리하려고. 미쳤어요? 혜숙이한테 어떻게? 나랑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때 재훈 오빠가 내 손에 봉투를 쥐어준다. 1,000만 원이 들어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받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사랑한다는 증거.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다. 이 돈이 너무 필요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한다. 빚 다 갚았어요. 뭐? 어떻게?
일해서 번 돈으로요. 말이 안 돼. 가사 도우미가 어떻게? 남편이 의심스럽게 나를 본다. 혹시 너 바람 피우는 거 아냐?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더욱 깊어진다. 며칠 후 남편이 나를 몰래 따라온다는 걸 모르고 재훈 오빠를 만난다. 남편은 모든 걸 봤다. 우리가 손을 잡는 것,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모든 것을. 집에 돌아간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다. 표정이 심상치 않다. 어디 갔다 왔어? 마트요. 너 바람 피우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들킨 건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다 봤어. 호텔에서 남자랑 손잡고 있는 거. 완전히 들켰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구야? 말할 수 없다. 재훈 오빠라고 말하면 더 큰일이 난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할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그리고 다 망쳐놓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재훈 오빠에게 급히 연락한다. 오빠, 큰일 났어요. 남편이 우리를 봤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혜숙이한테 들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 그때 재훈 오빠의 핸드폰이 울린다. 혜숙이에게서다. 집에 와. 경미랑 이야기할 게 있어. 가슴이 철렁한다. 혜숙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간다. 혜숙이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 경미야. 앉아. 목소리가 차갑다. 정말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여보. 다른 여자 있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럴 리가요. 혜수가.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굴까? 경미야. 혹시 너 알아? 심장이 멈출 것 같다. 이제 정말 끝이다. 모르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린다. 재훈 오빠가 들어온다.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혜숙이의 직진적인 질문에 재훈 오빠가 당황한다. 그때 혜숙이의 핸드폰이 울린다. 내 남편이다. 혜숙 씨죠? 경미 남편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당신 남편과 제 아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진다. 정말 무너진다. 뭐라고요? 증거도 있습니다. 사진도 찍었고요. 혜숙이가 재훈 오빠를 본다. 그리고 나를 본다. 경미야, 이게 뭐야? 혜수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여보, 이게 사실이야? 혜수가 미안해. 재훈 오빠가 인정한다. 모든 게 끝났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2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해? 혜숙이가 나에게 달려든다. 왜? 왜 이랬어? 왜? 혜수가 제발, 제발. 지금 나한테 제발이라고 해? 혜숙이가 울기 시작한다. 20년 친구의 눈물. 난 당신들을 믿었어. 제일 믿었던 사람들이었어. 꺼져. 다 꺼져. 다시는 보기 싫어. 3개월 후 모든 게 끝났다. 혜숙이는 이혼했다. 재훈 오빠와 그리고 나와도 연락을 끊었다. 2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났다. 재훈 오빠는 회사에서 사표를 냈다. 스캔들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다. 대성그룹 상무에서 백수가 됐다. 나도 이혼했다. 남편이 위자료를 요구했다. 바람 피운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가져갔다. 재훈 오빠가 준 1,000만 원도 위자료로 나갔다.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었다.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가사 도우미 일도 구하지 못했다. 바람난 여자라는 소문이 퍼졌거든. 재훈 오빠와는 가끔 만난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모든 걸 잃고 나니 사랑도 시들했다.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회는 한다. 많이. 혜숙이가 그립다. 20년 친구가 그립다. 하지만 다시 볼 수는 없다. 용서받을 수도 없다. 혜숙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처받은 마음은 아물었을까? 새로운 사랑은 찾았을까?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모든 걸 망쳤다. 친구도, 사랑도, 가정도, 모든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걸 다시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인생에 되돌리기는 없다. 한 번 저지른 실수는 영원히 따라다닌다. 가끔 길에서 혜숙이를 본 것 같을 때가 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그런 친구를 배신한 내가 너무 미웠다. 재훈 오빠도 마찬가지다. 가끔 만나지만 어색하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을까?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었을까? 지금도 모르겠다. 그때 내 감정이 진짜였는지. 하지만 확실한 건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평생 치를 것이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참았다면? 만약 그때 거절했다면? 지금도 혜숙이와 친구였을 것이다. 가난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혼자다. 정말 혼자.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배신의 대가다. 이게 욕망의 결과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본다. 52세의 늙은 여자가 보인다. 혼자인 여자가. 오늘도 구직 사이트를 본다. 50대를 뽑는 곳은 많지 않다. 있어도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할 수 없다. 살아야 하니까. 이게 내 인생이다. 배신자의 인생. 욕망에 눈이 멀었던 여자의 인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도 내 인생이다. 가끔 TV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본다. 불륜, 배신, 파멸.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그 사람들도 나처럼 후회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도 나처럼 밤에 잠 못 이루고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 할까?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다. 한 번 낙인 찍힌 사람은 영원히 그 낙인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나처럼. 어제 우연히 재훈 오빠를 만났다. 길에서. 둘 다 어색했다. 잘 지내? 네. 그럭저럭요. 나도. 그럭저럭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한때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했던 사람인데 사랑이었을까? 정말 사랑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다. 어쩌면 그냥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른다.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하지만 상관없다.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재훈 오빠도 많이 늙었다. 성공한 기업인에서 초라한 중년 남자가 됐다. 우리 둘 다 많은 걸 잃었다. 너무 많은 걸. 그런데도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때의 그 달콤함, 그 설렘, 그 행복감. 그런 것들이 가짜였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진짜였을 거다.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그 순간을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 컸다. 혜숙이를 잃은 것, 가정을 잃은 것,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것, 모든 걸 잃었다. 혜숙이는 잘 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하다. 하지만 알아볼 방법도 없고, 알아봐서도 안 된다.
내가 그런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오늘도 하루가 지나간다. 똑같은 하루, 똑같은 외로움. 하지만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 가끔 젊은 사람들을 본다.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을. 그럴 때마다 말해주고 싶다. 조심하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 후회는 나중에 하는 거다. 나처럼. 혜수가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재소은 오빠. 우리가 꿈꿨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나 52세의 이 외로운 여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배신의 대가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